일부 뭐 게시판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지금 2차 가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민주당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 장경태 의원을 두둔하는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피해자에 대한 이런 도를 넘는 2차 가해가 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수사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때까지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법치와 지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의 이제 구성원들의 태도인데 네. 뭐 그 사실은 우린 상관없다 이제 이런 태도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진실이 무엇이건 그건 상관없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우리는 감싼다 이런 태도로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만 해도 이른바 뭐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전에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 이건 뭐 수사까지 다 해서 결과 나왔어도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 당 또는 뭐 내 편이면은 무조건 그냥 감싸고 그냥 뭐 무조건 옳다.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이 보좌관 협의회에서 물론 이제 한 뭐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그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 근데 지성적인 태도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일관된 그런 그 지성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2차 가해 안 되게 좀 지성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주문도 해주셨는데 실제로요. 지금 피해자는 지난해 이후에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또 12초선의 이 신상털기 2차 가해로 인한 불안, 두려움 이걸 전했습니다. TV조선에. 현재 피해자는 이 장경태 의원과 마주하는 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져서 민주당에서 좀 더 피해자를 좀 생각하는 배려 깊은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그 고소인과 장경태 의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네. 그리고 경찰 뭐 수사기관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앞서서 뭐 그 지금 고소인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조금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같은 직장 내에서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지금 다른 당이기 때문에 뭔가 네.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앞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것처럼 빨리 수사기관에 뭐 결과가 나와야 뭐 민주당도 어쨌든 뭐 장경태 의원이나 아니면은 고소인을 위한 뭐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조사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2차 가해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요거는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근데 민주당은 이런 경험이 꽤 많은 정당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런 큰 사건들이 꽤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아마 잘 알 겁니다. 네. 자칫 이 사건을 끌다가 또 너무 예를 들어서 이 장경태 의원만 두둔하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커지면 당이 굉장히 아마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 특히 민주당의 당시에 이제 여성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의원들이 그때 앞장서서 뭐 피해 호소인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성인지 감성이 그 이후에 뭐 높아졌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이나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빠른 어떤 이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최측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자꾸 이제 지도부가 좀 미적미적거리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는 또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보좌진들을 이용한 이제 주식 투자 사건. 그렇죠. 이게 났을 때 바로 탈당 조치하고 뭔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건도 예.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뭐 이 무혐의로 밝혀지면 다시 복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 당이 조금 선을 그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기다려 본다고 하지만 지금 대처하는 방법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책임지게 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가장 먼저 법사위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법사위원으로서 계속 여기서 활동할 수 있나요? 어떻게 중강제추행의 피소가 됐는데
법사위원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법사위에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은 의원직 수행도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주진우 의원은 다시 한번요, 이 장경태 의원 법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이 법사위원으로서 자기 사건 수사와 재판을 감독하고 대북송금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 이화영 재판 공판 검사들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붕괴라, 이런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나가야 되는 분,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이 공개된 지 이제 한 3일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즉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고요. 예.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거나 미온적 조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관련 유사 사건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소됐다고 해서 네. 가해 사실을 전제해놓고 사건을 볼 수는 없다는 원칙은 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관련 증거 내지 이 혐의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고요. 예. 그에 따라서 뭐 법사이든 아니면 당직이든 당내 필요한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 피소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저렇게 확대 과정에서 주장할 일은 아니고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비판은 그때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게 사건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이 피해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피해자가 지금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장경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회 활동을 하고 TV에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아하. 지금 피해자가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학폭 사건이 생기면 일단 격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사실상의 국회 차원에서 뭔가 어떤 이 활동을 정지시킨다든지 또 당 차원에서 또 상임위 차원에서 한다든지 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걸로 뭐 소송을 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피해자가 엄연히 있고 피해자가 지금 한 공간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이거는 저는 국회나 당 차원의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오히려 장경태 위원을 위해서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뭐 사건이 어떤 결말이 내지면 예. 다시 복귀하더라도 지금의 응급한 조치, 이 특히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정신적 고통 이런 걸 굉장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저는 이거는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피소가 됐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그 말씀도 맞고 빠르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격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사건을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계에 배당을 했고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영상을 이 촬영한 사람도 좀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여부 글쎄 조기현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있겠지만 경찰에서 증거와 또 증인 이런 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이미 공개되어 있는 CCTV가 있고요. 예. 저 공개된 CCTV의 화면 영상 외에 추가적인 그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 영상 자체가 유력한 증거일 텐데 일단 영상 자체로는 추행행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석하고 있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네. 고소장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동석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그런 주장이 제기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실제 불러서 조사해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에 식당 내 CCTV 영상 자료 확보 여부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 경찰은 확보했다고 하니 그 내용에서 실제 추행에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일치하고 진술이 이걸 정확히 뒷받침한다면 예.
추행 사실이 확인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피해자나 그 당시 동석자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어서요. 경찰 일단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이후에 사건의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행정학과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장경태 의원이 활동을 계속하면 이게 마주칠 수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고통을 학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격리하잖아요.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뭐 피소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피소됐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의 뭔가 그 의정 활동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사안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피소됐다고 해서 아니면은 뭔가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중단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법적인 문제를 다투겠다 이렇게 됐으면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들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의 말만 듣고 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갑자기 중단시키거나 국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거는 약간은 지금보다 더 진전된 상황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